예, 2월 7일 수요일 장마감 5%입니다. 오늘 양지수가 화끈하진 않은데 그래도 상승을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이 조금 더 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조금 더 그렇게 적었고요. 2차 전지가 이슈들이 좀 많으면서 양지수 상승에 도움을 좀 줬습니다. 자, 오늘이 그 설날 이틀 전이에요. 사실 이래 되면은 돈 쓸 것도 빼고 주식을 적당히 파는 걸 감안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잘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이제 코스닥, 코스피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반등 추세가 오히려 저점이 안정되기 때문에 좀 더 낫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2차 전지 오늘 전반적으로 재료가 좀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나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코스닥의 저밸류, 저PBR 관련도 제가 소팅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자동차랑 은행이 괜찮았습니다. 자, 바이오는 또 약세였고요. 자, 여기서 제가 어제 개인 수급들, 수급 분석의 어떤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분명히 이쪽으로 쏠릴 것 같고 또 개인들 수급 특징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크게 팔아놓은 현금들이 분명히 시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방향을 만들 거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와 에코프로도 이슈가 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코스피 잠깐 보면 제가 외국인 기관들 다 보고 대형주 시총들 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번 고점 부담되고 여기서 외국인이 중장기 들어온다 하지만 여전히 핸들링 중이에요. 크게 파파 안 들어오고 또 기관들은 위에서 부담을 느끼고 크게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가 2600 초반 중반 되면 살짝 부담돼요. 여기서 뭐 굳이 살 필요 없다, 추기면 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코스피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은 어쨌든 약간 반등이 탄력 있지는 않지만 지수를 보면 2차 전지가 괜찮았고 거기서 많이 빠졌던 성장주 위주에서 저희는 포트 꾸리면서 차례를 기다린다. 오늘 약간 반등 중국도 많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여전히 성장주 웨이팅하고 있다 우리는. 자, 미국을 살짝 보면 제가 2월 달에 경계를 좀 한다 그랬어요. 물론 종목별로는 괜찮은데 근래 연준 위원들 멘트가 보면 비슷합니다. 경기 고용 여전히 견조하다. 견조하다. 하지만 조기 금리를 빨리 해줄 거라고 이제는 너무 생각하지 마라. 이미 3월달 금리는 다 넘어갔습니다. 5월, 6월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래 들어서 고용도 강하고 그다음에 증시도 올라가고 물가는 잡히고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불가능한 시나리오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뷰를 바꾸는 데가 많습니다. 안 좋게 봤던 사람도 바꾸는 그런 분위기인데 물론 쏠리면 안 되겠죠. 그게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AI의 생산성 향상이다.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연준이나 이코노미스트는 안 좋게 보는 분들도 AI를 더 좋게 본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리스크로 볼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체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저께 파월도 말했는데 그 옐런 재무부 장관 누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조심하고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글로벌과 관계된 그런 종목들 체크하고 있으니까 변동 생길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크게 봤을 때 항상 경제는 정치랑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대선 전으로 봐서 파월이 살짝 정치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계속 제가 뉘앙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중국이 어쨌든 시진핑이 직접 금융 주도도 하고 막판 끝날 때 보니까 홍콩 증시, 중국 증시가 4%, 7% 급등했어요. 물론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준다는 얘기는 또 살짝 기대를 하고 안 죽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또 급락하지는 않고 다행히 보합 등락을 하면서 어제 반등 추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국은 우리 영향 살짝 보면 돼요. 자, 환율도 여전히 1300, 우리 20원대, 30원대니까 뭐 쏘쏘하다. 환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실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버티고 있는 수준이고요. 자, 그리고 저 PBR 관련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살짝 우리가 뭐 넣을 수도 있고 그럼 무리해서 또 넣을 필요는 없고, 자,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사실 나온 건 없습니다. 미리 지금 발 빠른 사람들 수급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2월 중으로, 물론 당연히 설날 끝나고 2월 중순 하순 될지도 모르는데 그 전까지 제가 봤을 때 계속 소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대차랑 기아차랑 하나금융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회되면 사자 아니면 중장기로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과정이니까 보시면 되고, 정부가 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또 선반영된 거 오른 게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코스닥이나 이쪽을 볼 때 수급 이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기준은 외국인이에요. 물론 오늘 외국인 좀 사긴 하지만 기관에 살짝 위에 부담되고, 제가 외국인이 대형주 사는 거 다 보거든요. 근데 분명 컨트롤해요. 예전처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처럼
팍팍 사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옵션 만길입니다. 그러면 보면서 2600 초반 중반 넘어가면 얘들도 팡 쏘는 것보다는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그래서 지금 가치 주냐 성장 주냐 뭐 정책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우린 여기에 좀 무게 중심 더 주고 있죠. 성장주 쪽으로. 그래서 코스닥이 지수도 괜찮고 하니까 시장은 오늘 화끈하진 않지만 수급 밸런스를 맞춰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한번 볼게요. 오늘 그래도 반등이 괜찮았습니다. 제가 AI 그 반도체 쪽으로 계속 온 디바이스를 볼 때 제주 반도체가 여전히 대장 역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겁을 줬지만 어제 상당히 잘 땡겨놨고 재료도 수급도 좋았습니다. 이 정도 땡겨놓고 사실 오늘 유지되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지금 설날 기준으로도 단기 매물 나올 수 있는데 5일선 20일선 잘 받치고 있으니까 추세 유지한다 보시면 돼요.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제 다 팔았는 거는 이걸 다 몰라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좀 안 좋아요. 오늘 사실 제주 반도체 빼고는 다른 소부장들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거 어제 제가 뉴플렉스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애플의 비전 프로 흐름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메타가 계속 밀고 있는 거고 신고가 나는 그 종목이니까. 제가 VR, XR을 제가 2015년부터 투자했다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애플이 만들고 나서 조금 다르긴 해요. 전반적으로 막 되게 활용 잘하는 거, 사람들 모습이 좀 핫하게 나오는 게 많아서 어제 나왔던 중국 출시가 4월 5월 나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기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 뉴플렉스랑 하이비전, 그 다음에 나무가 같이 본다 그랬는데 오늘 하이비전이 많이 올랐어요. 하이비전 왜 올랐냐, 우리는 못 오르잖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얘가 올라가면 돌아다닙니다. 순순한데요. 여기서 또 수익 보면 또 이제 우리 갖고 있는 뉴플렉스 올 수도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 신고가가 27,000원대거든요. 오늘 못 가서 또 빠졌어. 아직까지 시총이 지금 제가 보는 기준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상당히 강하게 당겼고 신고가 도전한 것도 좋죠. 막 빠지지 않고 이렇게 돈 보면 뉴플렉스 뭐든 우리 요 같은 테마 내에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었다. 자, 그리고 한글 컴퓨터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인데요.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가 확 쳤어요. 이게 사실 빼놨던 종목인데 재료 나고 다시 보니까 밑에서 좀 약했잖아요. 오늘 근데 이 재료가 뭐냐면 얘도 소프트웨어 만드는 데다 보니까 또 애플 비전 프로 얘가 지금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OS 앱을 연동해서 여기에서 자기들 쓸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반등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재료 먹히네, 이 테마 살아있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컴과 이스토소프트 같이 보고 있죠. 한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유지하시면 돼요. 특별히 나쁜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1월달 빠질 때 시장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개별주 포트를 계속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다 흑자예요. 제가 개별주 드린다고 아무거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디 물어보신 분 계셔서 그러는데 다 숫자 흑자 다 나오고 돈 버는 게 회사입니다. 시총이 조금 아직 제가 기준으로 5천억에서 안 되다 보니까 2천억 3천억짜리잖아요. 좀 변동이 있는 건데 그건 감안하시면 되고, 시장 변동 보면서 성장되면 차례 기다리는 저가 매수로 돌아왔으니까 근래 들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아프리카 TV는 그냥 조용하니까 뺐네. 오늘 별거 없어요. 아프리카 TV는 또 갔다가 다시 밀려 있으니까 투자 한번 보시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 투자의 가장 기준인 반도체와 바이오인데 오늘 반도체는 제가 외국인 수급 계속 보면서 3전을 본다 그랬잖아요. 뭐 나스닥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나스닥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이니까 보시면 되고, 3전은 7만원대 초반 중반 지지돼요. 하지만 외국인이 볼 때 화가 안 싸. 밸류업 돼서 대형주 사는데 전자까지 땡겨버리면 지수가 날아가거든요. 그런 게 안 되는 걸 제가 조절하는 흐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시면 되고, 한니스는 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엔비디아 원래 수혜주긴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나스닥, 엔비디아 수혜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차례를 기다리면 되니까 중기 포트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소부장들이 더 많이 약세였어요. 얘들이 올라가면 코스닥이든 뭐든 지수에 좀 영향을 주겠지만 약세였기 때문에 우리 갖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바이오도 삼성 바이오 같은 거 보시면 코스피 제가 보고 있는데 좀 약세였어요. 90만원 못 갔고 다시 80만원 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셀트리온과 SK 바이오팜도 그냥 행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대형주로 올라오면 우리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반응 좀 팔아도 되는데 오늘 사실이 좀 고가 매도 좀 나오고 행보유지긴 한데 팔아가 쓸 사람들이 좀 팔고 있다 보니까 조금 빠졌습니다. 그냥 추세는 행보예요. 자, 그리고 HLB 이거 제가 우리 관종만 보던 종목인데 계속 등락이 있지만 6만원에서 8만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보시는 분 있으면 이게 확 8만원대 팔아야지가 아닙니다. 변동성 많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혹시 7만원대 후반 넘어가든지 그러면
갖고 있는 것을 더 사는 게 아니라 서서히 파는 쪽으로 보시는 게 이 주격, 이 주식의 성격이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잖아요. 왔다 갔다 정말 심하거든요. 언제 급등해 언제 급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파는 쪽으로 보시라. 이렇게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바이오 다른 것들 다 유지해요. 자, 그리고 오늘 2차 던지를 살짝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여전히 큰 흐름은 바닥 밴드입니다. 어닝 쇼크이기 때문에 1분기 어닝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이슈가 사실 오늘 에코프로들 이제 실적 나왔잖아요. 당연히 쇼크입니다. 에코프로 BM이 큰 적자로 전환했어요. 여전히 제가 본 리튬 가격이나 다른 양극재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안 빠졌죠. 아침에 상당히 크게 올랐어요. 근데 이게 올라간다고 막 따라잡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사 현금 같은 것들은 추세 좋고 하는 것들을 써야지 굳이 밑에서 움직이는 안 사는 게 가장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10몇 프로 막 치고 그랬는데 올랐다 많이 밀렸죠. 그런 흐름들이 좀 올라간 파는 쪽이 나온다 보시고 바닥 만들어진 과정이고, 코스피 2차전지 대웅지 보시면 이번에 밸류업 때는 반등 준다 그랬잖아요. 얘들도 1월 달에 장 빠질 때 많이 떨어졌어요. 에코프로 BM 물론 코스닥은 아니지만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HN이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BM이 전 코스닥이죠. 에코프로 모티가 코스피죠. 이 빠졌는 폭들, 1월 달에 빠졌는 폭들을 어쨌든 우리 실적 나오면서 올라가는 좀 만회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차전지 섹터가 코스피나 코스닥이랑 대형주들이 다 지수 위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올라오거나 반등 주면 코스닥 반등이나 코스피 쪽에 지수면에서 우리는 보시면 돼요. 해외 쪽 보면 포드나 GM들이 실적 나오고 있는데 반등을 많이 줬어요. 제가 볼 때 항상 2차전지가 이런 거 다 본다 했잖아요. 비테슬라 관련도 볼 때 포드나 GM 올라오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자, GM에서 다음 주 대표가 내한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또 2차전지에서 만나겠죠. 여전히 기준번호 테슬라는 약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시면 되고, 관종 보고 종목별로 볼 때 에코프로 머티 또 반등해주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인데, 엔캠이나 보시면 약간 양아치죠. 어제 확 당겨놓고 오늘 개파락 나와서 막 목 맞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인들 수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단타형 보시고 수급 리스크를 감안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로봇테마는 제가 1월 달에 제대로 잘 쉬었어요. MSCI도 안 됐기 때문에 2월 관심주 테마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봇들이 살짝 위에서 팔았던 거 저가면서 새로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등은 이어지고 있지만 강하진 않아요. 어닝 넘어가고 하면 괜찮아질 거라 보는데 7만원대 초반에서 바닥 잘 다지고 있다. 2월 달에 로봇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자. 자, 우리 갖고 있지 않고 맨날 관중 넣어놨던 에비로봇이 막 계속 칩니다. 계속 신고가 나고 있는데 보시는 분 단타를 하시고, 어쨌든 아직까지 머니캡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밸류, 그 다음에 저 PBR 레벨업 종목 중에서 소팅해서 저희가 현대차, 기아차 말씀드리는데 현대차가 여전히 제일 좋긴 해요. 현대차를 지수도 볼 때 물론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사진 않습니다. 왜? 올라가 있잖아요. 굳이 뭐 올라가 있는 살 필요 없고, 지수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현대차 거듭드렸지만 25만원, 6만원대부터는 위에 상방에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가 얼마나 먹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뭐 대형주 사고 중장기 보는 외인 기관들이 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흐름대로 보시면 되고, 오늘 또 보시면 우선주 있어요. 우선주는 또 개인들이 들어와서 확 칩니다. 이런 것들도 단기로 피날레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 우린 기아차는 한번 살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내려오면 사요. 굳이 내려오면 사지 올라가 안 삽니다. 사실 오늘도 약간 약 올리듯이 우리가 끊은 11만원대에서 치고 올라갔거든요. 안 사고 11만원에서 10만 6천원 사이 들어오면 매수를 고려하겠다. 확정도 아니에요. 그냥 매수 고려입니다. 그런 면에서 봐주시면 돼요. 은행주나 하나금융주는 여전히 신고가 나는 흐름이고, 혹시나 중기로 배당주, 중장투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도 됩니다. 자, 그리고 살짝 제주은행이 단일가 3일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내일 한번 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단기 단타 하시는 분 좋은데, 제주은행이 어디 갔지? 내일 또 정상거래 됩니다.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왜냐하면 몇 달 개인들 확 치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단타 등락했을 거예요. 내일 되면 한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또 구정, 설날 전날이기 때문에 리스크 좀 감안하시면서 보세요. 자, 됐습니다. 오늘 뭐 추석 구정 전날 이틀 전이긴 한데 매물 감안했을 때는 추세 괜찮습니다. 코스닥 반등 준다고 보고, 요번에 사실 1월 달에 저희가 빠질 때 조정도 하고 정책 등도 하면서 변동도 있었잖아요. 개별주가 시총이 적다 보니까 변동성 감안하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제가 사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서 중요성 기준 잡고
아니면은 나쁘지 않으면 들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 홀딩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니까 같이 좀 봐주시면 되고 항상 쏠리면 반장이 나와요. 쏠리면 반장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제가 정도와 속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항상 투자의 기준, 매매의 기준은 지수입니다. 물론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기준 항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돈이 섹터 되면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종목 보는 거예요. 그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가치주와 성장주 뭐 코스피는 상당 부담된다 코스닥은 바다에는 괜찮다 수급은 외국인 기준이지만 중장투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개인들 이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저는 성장주에 좀 더 가능성을 더 많이 보고 우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2월달 정시는 저는 괜찮게 봐요. 월봉도 양봉이고 설날 전후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게 잘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준부터 봐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조금 지루했지만 의미 있는 날이었고 설명을 자주 좀 드렸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